라디오 세상 읽기, 오늘은 신년대담으로 문을 먼저 열겠습니다. 신년대담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요, 대구광역시 우동기 교육감인데요. 2015년 새해 대구시 교육 현장의 계획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민들과 교사, 학생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대구시의 새해 역전 방향이 아주 궁금합니다. 일단 짧게 간략하게 좀 예. 부탁드리죠. 우리 지난 한 해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또 학부모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도 함께 교육을 걱정해 주셔서 매우 안정된 대구 교육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양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좀 더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또 한 인생의 삶을 사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대구 교육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인간을 좀 더 이해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체화될 수 있도록 인문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교육의 브랜드는 독서, 책쓰기, 토론이었습니다. 이것을 10여 년 전부터 아침 독서 10분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조직하고 체계화해서 인문 고전 중심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100권의 인문 고전을 읽고 또 그 책별로 100번 토론을 하고 한 권의 책을 쓰는 그런 인문 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이제 전면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해나오는 그러한 교실 수업이 아니라 학생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고 또 선생님들의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회복 교육입니다. 선생님들과는 사제동행 행복 프로그램을 통하고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도시락 데이라든지 또 부모님들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통하고 친구들도 이제는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징벌 중심이 아니라 교우 관계를 회복해는 다시 친구를 맺어주는 운동 또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에서 조금 물러나 계셨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손자 손녀들의 인성 교육에 참여하는 이러한 격대 교육 이런 관계 회복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네 번째 주력할 것은 지금까지 대구 교육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나 소득 간의 교육 격차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처한 개인의 신체적 상황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또 유아교육과 초중고 교육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더 또 일반교 고등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때로는 소외받거나 때로는 좀 소홀해졌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 보조원들을 내년까지 100% 한다든지 또 우리 장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고 자기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고, 농고, 상고를 겸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장애 학생들 위해서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치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외받지 않고 한 명도 낙오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걸 전부 다 시행하시려면 올 한 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금부터 구체적인 교육 사업을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문 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대구 교육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책도 잘 쓰고 토론하는 것이 대구 학생들의 장점이었거든요. 예. 이게 대구 학생들 경쟁력인데 이거를 이제 인문학 고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하순쯤 되면은 한 300여 권의 책을 이제 권장 도서를 선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학년별로 맞는 책을 수준에 맞는 책을 이제 제시를 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그걸 읽고 또 그걸 가지고 집단 토론, 디베이트를 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도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깊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은 벌써 우리가 2년 전부터 인문학 소양 면접을 시키고 있고 또 새로 뽑는 선생님들은 내년부터 뽑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인문학 소양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 2015년도 가을에 시험을 봐서 16년에 발령받을 선생님들은 우선 1차적으로 명심보관과 논어와 서양 고전 중에서 루소의 에밀 세 권을 가지고 면접을 볼 것입니다. 예. 면접 점수를 10점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책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상상력을 키우고 또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력도 키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좀 너무 학력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펴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제가 교육은 원래 5년 차입니다만 학력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편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인격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대구가 지금 행복 영양 교육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도 아이들 지적 그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월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없앤 것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없앴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도 우리가 내년부터 땡겨서 전면 시행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대구 아이들이 너무 학력 위주로 갔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많이 신장된 것 같습니다. 타이에서 공부하고 주입식 교육보다가 막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창의 교육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 글로벌 창의 교육 어떻게 현실화를 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대구가 북구하고 달서구가 영어 교육 특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특구로 국자 예. 특구로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이제 교육 과정을 좀 더 독자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또 이 대구의 그 교육 특구를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지금 꾸준하게 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은 대구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가 이제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것이 결국 창의력 교육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상호 간의 토론과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레벨업 시키는 또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글로벌 시대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기주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어 특구로 북구와 달서구를 그럼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성과는? 학생들이 그 지금 창의 경영 학교로 해서 글로벌 창의하는 학교에는 영어에 대한 우선 공포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네. 또 영어 회화가 실용 영어 회화에 대단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바람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예. 전면 이 조기 시행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마음감을 교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2년 전에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실상 저도 반대했습니다. 예. 왜 반대했냐면은 초등학교에 시험을 월말고사 중간고사 없애고 나서 사교육비가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시험을 안 치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적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네. 수업 개선 방법을 통해서 협력 학습이라는 학생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학습 과정이 도입되니까 오히려 자기 주도적 학습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변중학교하고 천내중학교를 시범학교로 두 개 학교를 2013년에 해봤는데 예.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 자유학기제가 성적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그만큼 확보하겠느냐. 근데 대구가 다른 곳보다 이 재능 기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역사회 특히 대구 시민들이 학교 밖에 학교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강하고 또 우리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젝트라는 것을 과거 한 3년 동안 통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인식,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 또 이미 금년부터 전 학교 대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준비 과정은 저희들이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가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행복한 미래재단이라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 애들 진로교육도 시켜왔고 또 창의체험 교육도 대구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잘 돼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수업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다른 시도보다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년 땡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121개 학교 중에서 이미 한 70여 개 학교가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5 신년대담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약 어떻게 이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제 임기 중에 당선이 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공약을 했고 지금 당선되신 권영지 시장님께서 이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막상 올해 작년에 세수를 증세한 결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초긴축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예산의 재정 사정이 어렵고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90%가 국가에서 교범을 주는 것입니다. 교범을 주는데 이것이 내국세의 20.27%인데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약 한 3,800억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교범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줄어든 대신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집행해야 될 새로운 예산 항목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 2014년 수준에다가 학생들 무상급식 대상 비율을 한 2, 3% 정도 높여가는 지금 2, 3% 넘어가는 막 그런 정도로 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교육복지 부분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교육재정이 내년일이 되어서 당장 더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도 없기 때문에 원래 2015년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서 2016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재원이 확보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교육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2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그중에서요. 국가에서 받는 돈이 96%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이월금이라든지 자체 수입 4%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중에서 71%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아하. 예. 그러니까 사업성 경비하는 것도 지방채 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약 한 5천억? 5천억 가지고 이런저런 교육활동 개선, 시설 개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학생들 학습활동 지원비 부분은 약 한 4%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이것이 2013년에 대비한다면 올해는 한 5천억 정도 예산이 약 삭감된 형태입니다. 그만큼 세금이 적게 걷어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교육 재정의 문제 해결은 국내 내수 경기가 빨리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구조이고 또 우리 쓰는 것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인 교육 활동은 줄이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 재정 문제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적인 문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6년째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무상급식 문제 좀 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지라기보다는 선택에 관한 문제죠. 교육복지 사업 중에서 무상급식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고등학교 학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자유수강권을 준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죠. 예를 들어 교육복지 우선 사업도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학비 지원도 전국에서 세 번째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북이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뭐 하느냐는 보다가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 기회로부터 박탈당하지 않고 또 성공의 사다리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은 네. 실제적인 교육 활동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에 관한 문제,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학습의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하는 그럼, 게 더 예. 우선 순위로 생각하신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역전 방향 얘기해 주실 때 관계 회복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 폭력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2011년부터 우리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셨는데 대구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 피해 발생률 조사에서 전국 최저이고 이거는 6번 조사 6번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전국에서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소한 싸움이나 사소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온정주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징계받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징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쪽 학부모들이 좀 합의를 해주고 서로 좀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은 싸움하는 애들 옛날 같으면 친구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서로 원수를 만들어주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라고 두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서로 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아이들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교우관계 회복 정책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깊은 이해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한 좀 더 헌신적으로 우리 학생들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너무 징벌주의로만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영원한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방향을 좀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엄정한 잣대보다는 이 교우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좀 더 서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예.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교육감님의 지난 5년간 핵심 교육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예. 사업이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던데 앞으로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아, 그럼 추진해야죠. 다 지을 만큼 또 지었고 추진 확립됐습니다. 이것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이것을 학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안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부터 이 접근은 수성구하고 비수성구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수성구에 무리하게 해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수성구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성구로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성구 아이들도 비수성구에 진학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지금 학군을 두 개로 나누고 있거든요. 예. 학군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근데 원거리인 애들도 입주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수성구에다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서 기숙사를 지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애들이 3학년 이제 대학 입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비수성구에서 수성구로 지원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력 격차는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에 엄연한 학력 격차가 존재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비수성구에 사는 애들이 수성구로 진학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대단히 떨어졌다. 그래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배정을 할 때 전에는 수성구에 있던 어떤 고등학교가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한 인원이 모집 정원이 20%였는데 네. 금년에 제가 40%로 늘었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성구에 살더라도 수성구에 진학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크고 또 수성구에 살더라도 비수성 갈 수 있는 길을 그만큼 열어놓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호율이 수성구에 대한 선호율은 대단히 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숙사도 큰 그중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차이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구체적으로 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좀 계획을 갖고 이제 계십니까? 우리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통합반, 또 일반 장애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라 해서 장애 학생들만 7명, 8명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반이 있는 경우도 거기도 네.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대구에 9개 있는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그 비장애 학생하고 장애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통합반에서는 그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실무원이. 예. 몸을 스스로 못 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실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6%까지 확충을 하고 2016년도에 가서는 100%의 실무 보조원을 우리가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장애 학생들에게 자기의 신체적 상황에서 현재 상태의 몸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체육 재활을 통해서 재활을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직업 재활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가져야 자기의 삶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하려면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공고, 농고, 상고 같은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계 학교에 가서 장애 학생들이 그런 교육받기 대단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서부 공고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자연과학고등학교도 있는데 이것을 장애 학생들만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전국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교육부하고 우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육부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네. 학교를 만들면은 장애 학생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예. 교사 그리고 대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육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만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교육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역할은 학교 안의 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밖의 학교, 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과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기울여 줄 수 있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가 될 때 대구는 교육도시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교육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올해는 대구시 학생들이 진정으로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년대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었습니다.